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요약집으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요약집은 전 범위가 한 180페이지 정도 양이 되죠. 요약집 치고는 좀 약간 양이 많은 편인데 왜냐 중간중간에 지문 같은 걸 많이 넣습니다. 정리와 지문을 같이 넣기 때문에 기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약집으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전 범위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강의는 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요약 특강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해냅시다. 화이팅! 자, 4페이지 시작할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해마다 30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기준 했을 때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쪽에서 4개, 5개 정도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개 실무는 5개, 6개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요약집 편제를 보시면 94페이지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94페이지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전 내용의 약 50% 정도 되는 양이죠. 양을 쪽으로 본다면 전체 180페이지 정도 되니까 전체 50% 정도 되는 양에서 문제는 30개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앞부분은 당연히 잘 맞춰야 되겠죠. 전범위에 꼼꼼히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실제 나중에 보면 뒷부분의 10문제를 많이 맞춰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예. 1번부터 40번까지를 이 책의 순서대로 문제를 낸다고 봤을 때 실제 시험은 랜덤으로 나오지만 1번에서 30번까지는 많이를 맞추십니다. 맞추시는데 31번에서 40번까지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뒷부분. 앞부분도 당연하지만 앞부분은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끝까지 끝부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4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 시작하는데 총칙에서는 2문제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용어의 정의, 중개 대상물. 자, 그러면 4페이지 재정 목적 있죠? 법의 재정 목적은 법의 1조인데 마지막으로 출제된 게 20회예요. 그 뒤로는 아직 9년 동안이나 문제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10년 기념으로 나올려나? 네, 모르겠네요. 일단 한 지문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을 쪼개면 3개의 부분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법의 목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아니 옳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3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같이 보죠. 시작.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두 번째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세 번째 부분은 국민 경제 이바지다. 다시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또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국민 경제 이바지. 밑에 주의가 있는 것들은 과거에 틀리게 나왔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 왜 틀렸어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오른쪽에 좀 말이 안 되죠. 중개업무. 무가 들어갔다 틀린다. 이거 좀 너무하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어쨌건 틀리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이런 거 없죠. 육성.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그 다음에 국민의 자산권 보호. 이런 거 없죠. 국민 경제 이바지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용어의 정의 가죠. 용어의 정의. 전체 용어가 이제 중개도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중개업, 그 다음 페이지 공인중개사, 또 개업 공인중개사,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흐름은 이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자,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여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중개업 갑니다. 중개업을 먼저 적어볼게요. 6페이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뭐뭐를 말한다는 어떻게 푸셔라?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푸셔라. 이 보수가 빠지면 틀리긴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내는 경향은 아니고 자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X.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냥 외워버려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써있죠. 자 그러면 이 중개는 뭐냐. 중개는 4페이지에 있어. 4페이지에 갈게요. 자 중개를 또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중개란 법의 제3조, 법의 3조에 정해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중개 대상물이 뭔지는 이미 알죠, 우리가. 중개 대상물은 뭡니까?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 입광공. 좋아요. 5가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O. 교환을 알선해도 중개이다. O. 임대차를 알선해도 중개이다. O.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 모두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요. 토, 건, 입, 광공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건 당연히 중개고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이 모두를 알선하는 것. 이 모두를 알선하는 것이 뭐고? 중개이고. 자, 이 중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돈 받고 계속하면 이게 뭐고? 중개업이고.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등록해야 돼.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체 흐름 이렇고요. 6페이지 먼저 할게요. 6페이지.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 보수, 업. 이게 중개업이고. 자, 동그라미 2번 되게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 자, 이거죠. 자, 당연히 뭐 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뭘 한 자.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죠. 자, 그러면 이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이 자가 뭘 하였다면 중개업을 하였다면 처벌되는 거다 이거죠. 질문 드릴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으면 네가 해도 중개업, 네가 해도 중개업인 거예요.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 이 차이죠. 참 밥 먹을 거냐, 콩밥 먹을 거냐 이 차이야. 그러니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으면 누가 해도 중개업이야. 다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잘 익혀두시고 시험이 잘 나와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잘 나온다고. 자, 3번. 예전 출제된 지문인데 재밌어 졌어요.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럼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밑에 판례는 전부 다 등록하지 않은 자라고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한 행위가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걸로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내용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거. 이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토지를 중개했죠. 그리고 다음 달 복비를 받기로 약속돼 있는데 받기 전에 걸렸잖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안 받았으니까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밑으로 이어지죠. 중개사법에서는 이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무등록 중개행위 위반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등록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예. 처벌된다 그러면 틀려요. 약속 요구,
중개업 X 처벌되지 않는다. O. 좋아요. 세 번째 거는 우리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저당권은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자면 자, A 아파트를 B가 샀어요. B가 사는 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했다. 중개죠. 근데 잔금이 부족하다네. 그래서 개공이 걱정 마라. 계약서만 쓰면 내가 대출 알선 해줄게. 중개업 하시다 보면은 은행에서 명함 이게 놓고 가요. 대출 알선 해달라고. 전화하면 와요. 중개사무소로 은행 직원이 왔고 B하고 은행 직원이 앉아가지고 계약서 2장 써요. 첫 번째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얘네 둘이 쓴 거지만 이 계약서를 쓰게 도와준 건 누구다? 개공이 도와준 거죠. 도와줬는데 자, 질문. 이만큼은 중개이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왜?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게 중개면 돈 받고 계속한 중개업인데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개업은 등록하지 않은 자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개면 차라리 우리한테 좋은 거죠. 우리는 앞으로 대출 브로커가 되는 거니까. 이건 중개 아니야. 그러니 대출 알선 수수료 받는 건 중개보수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 적용하지 않는다. 중개가 아니라는 건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B하고 은행 직원하고 뭐 해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함께 하게 되고요. 이 계약도 도와준 건 누구? 개공이 도와준 거죠. 도와줬으면 이만큼은 뭐다? 이만큼은 중개이죠. 중개입니다. 저당권은 토지 건물에 성립되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에 걸리니까 중개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건 보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받을 수 없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B가 이 개공한테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에 중개 의뢰를 한 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따지지 말고 그건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중개이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의 주인공 갑은 이자는 개공이 아닌 자였다. 개공이 아닌 자인데 이 자가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해주고 보수를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과연 이게 중개업이냐 아니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때 이제 이자가 주장하는 것은 저당권은 이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중개는 그냥 그 밖에 권리라면 돼 있지 않냐. 이 그 밖에 권리는 저당권은 안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거죠. 판사님은 들어간대요?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들어간대. 들어간대. 방금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판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때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이렇게 나와요. 자, 네 번째 거. 이제도 역시 이제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컨설팅업 하는 사람이었죠. 이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중개업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자, 그때 이제 이자는 뭐라고 주장해요? 나는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 행위를 했으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판사님이 뭐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는 거고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O로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다섯 번째 거. 자, 우연히 라고 딱 뜨면 뭐가 아니에요, 이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다면 보수를 받았어도 이건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받았어도 중개업이 아니라고 하지. 우연히 했으니까. 자, 우리 중개업 관련된 거 봤고요. 다시 이제 4페이지로 건너갑니다. 4페이지 맨 아래 중개 봅시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자, 이거를 알선하는 것이 이제 중개인데 이 그 밖이라는 말은 어때 쓰는 말인지 알죠? 자, 오이, 당근, 호박, 그 밖에 채소, 새우깡, 양파깡, 고구마깡, 그 밖에 뭐예요? 깡이죠, 깡.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어디에 포함돼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 안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이라고 쓰고 앞에다 세 가지 예를 든 거죠. 자, 매매 교환은 소유권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임대차는 임차권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빠져도 이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문.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도 오. 자, 두 번째 게 더 중요해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왜 틀려요? 자, 뭐뭐를 말한다는 어떻게 읽으셔라? 뭐뭐만 말한다라고 읽으셔라.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라고 쓴 거니까 틀린 겁니다. 자, 오른쪽 중개의 성격. 시험 문제는 법조문하고 판례만 나와요. 오른쪽에 성격도 두 개 다 대판이에요. 대판. 거래 당사자, 여러분 거래 당사자가 하는 행위는 계약이죠. 계약이고 이 계약은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 법률 행위에 속한다라고 배우죠. 법률 행위.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자, 근데 개공은 계약서 쓰기 위해서 집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런 행위들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지 않는 이 중개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 사실 행위라고 불러요. 사실 행위. 그리고 읽어보면은 중개 행위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추선해주는 사실 행위다. 그냥 결론 외우세요.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다. 끝. 한 20년에 한 번 나와요. 자, 그리고 상행위다. 중개하는 목적이 뭐야? 중개하는 목적은 영리 목적이죠. 그리고 상법에 46조의 제목이 상행위거든요. 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 상법의 46조의 중개에 관한 행위는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에 관한 중개행위도 상행위다. 부동산 중개 업무도. 자, 됐고 다음에 중개의 성립. 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행위.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중개 대상물은 딱 5개로 정해져 있죠. 5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A의 자동차.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 대상물 아니죠. 5가지만 중개 대상물이니까. 그럼 이 A 자동차를 B가 사는 걸 도와줬어. 그럼 이 법상 중개이다 아니다? 중개가 아닌 거죠. 중개 아닌 거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중개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 알선은 중개가 아니야. 자동차 매매 알선을 돈 받고 계속해도 뭐가 아니야? 중개업이 아니야. 그러니 자동차 매매 알선을 돈 받고 계속하기 위해 자격증 딸 필요는 없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고 이걸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니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업하려면 증 따서 등록해야 돼.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5가지 물건으로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중개대상물 X라고 써 있는 것들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들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동차 한 번도 안 나왔어. 선박 3번 나왔어요. 항공기 나온 적 없어. 어업재단, 항만운송 사업재단, 아무튼 토건, 입관공 아니면 중개대상물 아닌 걸로 풀면 돼요. 시험에 권리금이 잘 나오죠. 이 밑에 권리금 판례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인공이잖아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은 중개대상물이다.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시설물이잖아요. 그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다. X. 무형의 재산이잖아요. 따라서 권리금 수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에 따라서 이 법이 정하는 중개보수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음 중개대상 권리.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O. 토지나 건물의 계약으로 득실 변경되는 권리면 다 O예요. 점유권 X. 점이라는 사실로 취득하지 계약으로 취득하는 권리 아니니까. 다음 용익 담보권. 질권 X. 동산 담보물권이니까 질권 X로 푸시면 되고 질권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저당권 O. 그다음 유치권은 성립은 X. 유치권의 양도는 O인데 문제 낼 때
문제 내는 걸 생각해 보면 유치권의 성립 이건 중개할 수 없다고 답하는 거예요.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어. 건물 올수리에 있는데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고 목적물을 B가 뭐해서 점유함으로써 이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고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이걸 중개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문장으로 내면 문제 이상해져요. 자, 유치권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틀리긴 한데 이 문장이 말이 안 된다고. 유치권의 성립 자체를 알선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문장을 낸 적은 없어요. 유치권의 성립을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X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고. 유치권 성립 자체를 알선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 B가 C에게 채권을 양도, 점유를 이전하면 유치권도 함께 따라간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넘기는 건 계약이 가능하므로 이건 당연히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있다. 유치권을 뭐 하는 것을 양도하는 건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문장 선님이 하는 거지.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오, 이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유치권의 그 성립을 문제 낸 적이 없어. 그냥 유치권 성립 이렇게만 내야 되죠. 그럼 중개 X라고 부르는 거니까. 다음 법정치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자 B가 건물만 샀다. 이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을 덤으로 취득하잖아요. 법정지상권이 뭐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죠. 이걸 중개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의 성립되는 걸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X인데 그렇게 문제 나온 적이 없다고. 왜? 법정지상권 성립을 알선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문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 적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는 낸 적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성립!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X로 푸는 거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내는 추세가 아니에요. 근데 법정지상권을 뭐 하는 걸? 양도하는 건 계약으로 가능하니까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권과 별도의 독립된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저 밑에 판례도 있죠. 판례. 저 밑에 판례 기역, 니은 읽어보시고 디귿번 보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건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면 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법정지상권 봤고요. 법정저당권은 그 표 바로 밑에 써 있어요. 민법의 649조. 법정저당권은 뭐냐? 자, A는 토지 소유자, 자, B는 건물의 소유자인데 B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2년간의 연체 차임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압류가 된 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저당권이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법정 저당권 성립 이걸 중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면 돼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담보 가등기 설정 계약 알선할 수 있잖아요. 담보 등기도 중개할 수 있다고 5로 푸시는 거죠. 임차권 5, 분묘기지권 거래가 안 됩니다. X입니다. 분묘기지권 무조건 X로 풀면 되고요. 자, 환매권은 뭐냐? 자, A 부동산을 B에게 팔았는데 다시 이걸 되사기로 했다. 되사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자, 당연히 시험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환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당연히 오죠. 이것도 되사는 계약이니까. 환매 계약 알선도 중개다. 근데 여러분 환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서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B에게 넘어갔고 B가 이걸 또 C에게 팔아버리면 환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뭐 한다? 등기하는데 환매권 등기는 등기법에서 배우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거고 부기 등기로 하는 거라고. 환매권 등기되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환매권 양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매는 딱 두 가지 나와요. 저 밑에 리얼이 있어. 리얼.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오. 등기는 환매권이라고 떠도 오라고 보십니다. 오른쪽 광업권 가끔 나오는 이유가 광업재단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광업권 X. 다 X로 푸시면 돼. 저 밑에 주의. 뭔지 알겠죠? 오른쪽에 잘 나와.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다 5로 풉니다. 다음 페이지.
중개대상 행위.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알선은 중개다. 5.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알선하는 건 중개다. 5. 유출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5. 법정 지상권 양도 알선은 중개다. 5. 환매 계약 알선은 중개다. 5. 이렇게 풀면 돼요. 다 그렇게 나와요. 니은은 중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상속, 경매 마찬가지죠. 경매를 어떻게 중개합니까? 경매는 밉찰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중개가 되려면 둘이 계약해야 된다고. 이 증여는 계약인데 중개할 수 없죠. 우리 집 받을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누가 그래? 저요. 이러는 거니까. 다음에 디귿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들이죠. 중개가 아닌 다른 겸업들. 뭐 그 이용개발 거래 상담, 임대관리, 관리대행, 뭐 특히 시험이 잘 때는 분양 대행 이런 것들. 경매 대리.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지방법원에 별도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판례도 마찬가지죠. 분양대행은 중개와 구별되는 거니까 분양대행하고 받게 되는 보수는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 밑에 지문 풀어볼까요? 개공이 첫 번째 상가 분양대행하고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X죠. 금지행위 아닌 거죠. 분양대행이니까. 이용, 개발, 상담은 중개행위다. X. 겸업일 뿐입니다. 자, 7페이지 갑니다. 자, 나머지 용어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들어가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들어가고요. 자격증명하고 집에서 계신 공인중개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밑에 지문이 풀리죠. 지문 풀어볼까요? 첫 번째, 틀린 이유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뭐뭐를 말한다. 어떻게 읽으셔라? 뭐뭐만 말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만 말한다가 되니까 틀린 겁니다. 또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등록한 자만 말하니까 틀린 거죠. 또 자격을 취득하고 개공에게 소속된 자만 말한다.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든 등록을 하든 뭐 취직을 하든 집에다 장롱에 넣어놓든 뭐 액자에 걸어놓든 간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 뭐다? 다 공인중개사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는 다 개공이에요. 이 등록한 자 안에 공인중개사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가고 아저씨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 자는 모든 개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지문. 개공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틀린 이유는 이 문장은 오로지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개공이라고 쓴 거니까.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법인은 개공이 아니다는 말이 되니까 틀린 거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밑에 법인. 상법상 회사 만들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죠. 근데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니까 등록이 안 되죠. 그리고 자본금은 뭐 항상 얼마 이상,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뭐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경영진을 우린 임원이라고 부르죠.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줄여서 사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 상법상 회사 이사들.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임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다음 4번,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되지. 대표자를 뭐하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여야 한다. 제외, 포함이 아니고. 상법상 회사는 뭐 2명만 모여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만들어 보면, 자, 2명 모인 회사.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에, 자, 1명 남아서 한 명입니다. 자, 이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이어야죠. 그래야 3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자, 1명 더 있으면 이자는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2분의 1 되니까, 자, 1명 더 있어도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죠.
3분의 1은 되는 거니까요. 이 법조문의 의미는요. 2명이 모였던, 3이 모였던, 4이 모였던 최소 공인중개사는 2명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표자 사원임원은 항상 법인과 한 몸이다. 이런 감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애들이죠. 대표자 중개사, 3분의 1 중개사, 4명 다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되고 4명 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다음 일반 회사원은 우린 고용인 이렇게 부르죠. 고용인. 고용인은 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만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만 둬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 좀 보면은 자, 갑은 항상 뭐라고 부르고 대표자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5명 중에 자격증 있는 애 둘, 을과 A는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소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인은 소공이 둘이 있죠.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 고용인은 소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얘는 중개보조원인 거예요. 얘네 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근데 중개보조원은 아닙니다. 왜? 얘네 둘은 실무교육 받는다고 그랬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얘네 둘은 그냥 임원 또는 사원인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인장 등록 이런 거 다 안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실무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알겠고, 3번에 우리 아저씨 있죠? 아저씨의 풀네임이 이렇게 길어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아저씨의 풀네임이에요. 이름 좀 한번 좀 이름 제대로 좀 읽고 가야 되죠. 아저씨는 앞으로 이제 종종 나오죠. 당연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사용하면 안 되지. 그리고 경공매 겸업이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죠. 우리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농업협동조합 나올 때 저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가끔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기 위한 협동조합인 거예요. 여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인 거죠. 농지 중개할 수 있다라고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돼 있어요.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제 겸업 중에 하나인 거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필요 없다라고도 적혀 있어. 농업협동조합법에. 3, 4번 중요하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중개사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책임자가 중개사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이거지. 특이한 건 농협도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1,000만 원 이상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해서 등록 관청에 신고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 자, 들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괄호 안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올 때는 수행이 빠지면 틀립니다.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버리면 수행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하나 알아야 되고, 공인중개사로서 그다음에 수행 또는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수행은 확인 설명할 수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밑에 여기 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우리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죠? 우리 개공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가 아니었죠. 그래서 작성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이거는 업무정지 O인데 자격정지는 X죠.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도 오고 자격정지도 오다. 이 뒤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뒷표대 가면은. 자, 지문 풀어볼까? 1번. 1번 틀린 이유는? 자,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 틀린 거죠. 수행을 못하게 되니까. 자, 2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게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당연히 맞죠. 뭐를 말한다고 쓴 게 아닙니다. 내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일을 시켜봤더니 그렇게 커피를 맛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공인중개사인데 오늘부터 커피만 타게. 그래도 소공이 아니다. 소공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고 고용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소공이고 보조하는 자도 소공입니다. 3번 소공 안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5. 다음 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첫 번째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 아닌 자로서 여기를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 조심하고요. 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자, 질문 1번 틀린 이유는? 1번 틀린 이유? 그렇죠.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라 아닌 자로서. 자, 2번은 아닌 자로서는 좋아. 네,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X.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번 틀린 이유는 현장 안내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 들어가면 안 되지. 보조원이 지금까지 맞게 출제된 한 번도 없어요. 매번 틀린 없어요. 그냥 항상 틀린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원 시험이 뜨면 그냥 X하고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자, 중개대상물 가겠습니다. 토, 건, 입, 광공. 자, 토지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하여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5. 이것만 출제돼요. 이것만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 보는 거예요. 이 건축물은 어떤 법상 건축물로 한정돼요? 민법상 건축물로 보고 있어요.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로. 그러니까 이 건축법은요.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민법상 판례 건축물은 부동산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과 그다음에 주벽을 모두 갖춘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게 민법이고 이게 이제 건축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 양쪽 법이 이제 공통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도너츠 부분은 이거 더하기 이거 또는 이거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세차장 구조물 있죠.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은 있는데 뭐가 없는 주벽은 없는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이거의 매매 알선을 돈 받고 계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연 중개업이냐 아니냐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했던 거지. 근데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어느 법상 건축물이냐는 규정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면 당시는 위반이죠.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민법상 건축물이면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판례는 뭘로 봤다? 민법상 건축물로 봤다. 세 개 다 갖춰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세차장 구조물. 두 가지 아셔야 돼.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 5. 그 다음 줄. 지붕과 기둥과 지붕, 주벽이 모두 다 이루어져 있어야 중개대상물이 된다. 5. 일단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 없고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5고 무허가 건물도 5로 문제 푸셔야 돼. 그 다음 밑에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모두 갖추면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푸셔야 돼요. 판례.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내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특정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라면 그 특정 아파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다 이거야. 금지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증서 이걸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라는 얘기죠.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다음 이어서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은 아니고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에 당첨되면 어디가 포인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분양 예정자입니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X라고 보시면 돼요. 대토권도
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불가하므로 이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아래 거 5번째 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격이 체결되지는 않았어. 여기까지만 보면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아파트 전체 건축이 완료되었고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눈앞에 존재하고 분양 목적물로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였다. 미분양된 상태에서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태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 이거죠. 이때는 중개대상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정착물은 왜 시험에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만 출제되냐면 그 밖의 토지정착물에 뭐가 속하는지는 법 규정은 없어요. 법의 규정은 없고 판례만 있어 판례만. 그러니까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내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이제 미분리 과실이 농작물 X라고 돼 있는데 출제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건축물 봤습니다.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봤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임목은 최근에 20회 때 나오거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임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시험범위에 꼭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이란 동그라미 1번 정도로 하셔야 돼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이러면 중개대상물 5라고 풀 줄 알면 돼요. 이게 임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좀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그 임목 등록 원부라는 장부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임목 등록 원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 만들고 임목 등기하는 것, 아니 건축물 등기하는 것처럼 임목도 임목 등록 원부에 먼저 등록을 한 것에 한해서 임목 등기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 4번은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입자를 뒤집어 쓰면 이렇게 되죠. 10년.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임목은 10년이다. 입자를 뒤집어 쓰면 십자가 된다. 5번은 뭐냐면 자, 임목은 자, 이거 볼게요. 토지 소유자고 임목도 갑구라고 할게요. 이렇게 임목으로 등기를 하면은 임목으로 등기하면 토지와 독립된 별도의 부동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타인에게 팔았어 지금. 토지를 팔아도 임목이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는 사람은 저 나무가 임목 등기되어서 나에게 안 따라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토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도록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적어두는 거예요. 임목이 등기된지 여부를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야. 토지와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갑구 을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표제부. 임목의 독립성.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의 소유자는 당연히 임목을 별도로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임목 최종 목적은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권을 처분했다. 또는 지상권자도 임목 등기되니까 지상권 처분했다. 이 효력이 임목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 말인 거지. 다음 임목의 저당권. 임목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려면 미리 보험에 가입하라고. 왜 그러냐면요. 이 저당권자가 돈 빌려줬는데 담보로 돈 빌려줬는데 살림의 화재, 풍설이 훼손됐다. 그럼 저당권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목적으로 하려면 미리 보험 가입을 해라. 나중에 살림의 화재, 풍수해가 되면 저당권이 보험금을 타가는 거야. 하는 거죠. 물상대유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음 2번이 임목이 2번 나온 게 그게 다 답이었거든요. 임목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친다. 나무는 뽑아내도 썰어내도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은 계속 미쳐서 곧바로 경매에서 채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세요. 나무는 살아있어. 생물이야. 썰면 아프겠지. 옆구리 썰면 미친다. 이렇게 외웁니다. 시작. 옆구리 썰면 미친다.
다음에 임목에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하다는 말이 3번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뜨면 중개대상물 5로 푸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구성물 이런 거에 전부나 일부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3번처럼 공장재단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공장재단 목록이란 걸 내게 돼 있어. 목록. 자, 오른쪽 페이지 가봅니다. 공장재단은 몇 개?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각종 기계 설비 이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니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매매나 저당권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게 법을 만든 이유는 저당권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후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등기하지 않으면 공장재단 보존 등기 효력을 상실한다. 일물 일권의 예외를 저당권 위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이걸 실현하지 않으면 공장재단 보존 등기 효력을 상실한다. 10개월. 임목은 10년, 공장재단은 10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4번인데요.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이걸 양도할 수는 없다.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체 하나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주의예요, 주의. 입광공은 중개대상물이죠. 네, 부동산 거래신고는 아니야. 부동산 거래신고는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이니까. 근데 경매, 매수신, 정대리 대상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입광공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근데 표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도 되게 잘 나옵니다. 주로 잘 안 사는 땅이 들어있죠. 개발 제한구역, 군사지를 보호구역, 뭐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가압류된 토지 건물 이런 것들, 경매 등기된 거, 법정 지상권 성립된 토지, 법정 저당권 성립된 건물, 유주권 성립된 건물, 뭐 상속된 토지 다 오로 풀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 행정재산 이런 거, 시청 이런 거니까 다 X로 푸시고, 무조부동산, 매체골 광물, 포락지 다 국유죠, 국유. X로 푸시면 된다. 자, 1장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2장 들어가겠습니다.